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틱톡 사태를 계기로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사업 확정에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무가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미국 밖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자국 고객에게 발송되는 저가 소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죠. 테무는 미국 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넘긴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무역정책 변화가 전기차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할 경우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한국 전기차 수출은 10%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단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한국 전기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긴 했지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월요일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 반짝 상승을 했다 이내 좀 하락 전환을 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침에도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 오후장에서도 별로 빠진 것도 없고요. 그냥 좀 지루했는데요. 이 구간은 그냥 편안한 구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시장은 신고가로 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곧 신고가로 갈 것 같고 일본 시장도 신고가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한 우리 시장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이정수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지루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지루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도 궁금한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서 더욱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지루했다는 뜻이지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시장은 양호합니다. 계속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일진전기나 가온전선이나 아니면 대한전선이나 재룡전기나 이런 전선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조선주를 갖고 있거나 하다못해 지금 뭐 은행주, 보험주 뭐 이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 기준으로는 이게 웬 상승장이냐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차별화의 흐름인데 일단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뭐 선물 지수가 나쁘지 않은 거 보니까 뭐 크게 폭락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 정도 올라오면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차트를 잠깐 보자면 자,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개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고가가 돌파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유로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에 여러 가지 뭐 독일, 네덜란드, 뭐 프랑스 뭐 이런 애들 싹 다 뭉쳐갖고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역사적인 고가에 있습니다. 이 월봉이거든요. 뭐 뒤로 더 늘리면 좋은데 이게 기간이 이게 다예요. 근데 그냥 역사적인 고점이라 보시면 돼요. 2013년도 기준으로 2,500에서 지금 5,075 찍은 이 월봉 기준이고 일봉상으로도 이제 앞에 고점 살짝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데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북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먼저 돌파가 돼 있고 미국 시장은 그거보다 돌파가 좀 늦어요, 지금. 유럽은 먼저 과거에는 유럽이 먼저 돌파했는데 지금은 좀 거꾸로 됐어요. 아니, 미국이 먼저 돌파하고 유럽이 따라가는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유럽이 먼저 돌파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좀 늦게 움직이고 있죠. 얘네들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지금 코앞에 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미국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있을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흔들렸다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요놈의 시장은 항상 흔들어 놓고 움직이죠. 흔들어 놓고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게 마음 편안하죠. 그렇죠? 왜냐면 안 흔들고 그냥 올라가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냥 올라갈 줄 알고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유럽 시장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유럽 시장은 지금 신고가 경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 바로 돌파되거나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CPI 지수 뭐 되게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상대로 걔네들이 얘기하는 미국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그냥 걔네들 입맛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뭐 CPI 지수 별로 안 좋게 나오면 잠깐 흔들리겠죠. 이렇게 안 죽고 잠깐 흔들렸다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유는 유럽 시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해요. 독일, 뭐 네덜란드, 캐나다, 뭐 프랑스, 뭐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고점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도 곧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면 미국이 넘어가면 일본 시장이 잘 따라갑니다. 지금은 말 안 듣게 생겼지만 미국 장이 넘어가면 얘도 4만 넘어갈 거고 4만 넘어가면 4만 1,000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신고점 미국 따라서도 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인데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우리나라인데 쟤네들이 올라간 걸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3,300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 징글징글 안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3,300 쟤네들이라는 거는 유럽 시장, 그다음에 캐나다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다 넘어가도 우리나라는 안 따라가겠죠. 그렇죠?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지금 비정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뭐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다른 애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일로 죽는 거는 아닙니다. 2,800은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 보고요. 2,800 넘어가면 3,000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는 3,30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또 얘기하자면 유럽 시장 이미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돌파 중에 있고 미국도 곧 돌파가 될 거고 CPI 지수 지나서 CPI 지수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 흔들렸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돌파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이 신고점 돌파하면 뭐 대선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겠다고 계속 우기면서 올라가면 일본 시장도 돌파가 될 겁니다. 39,000, 그다음에 4만, 41,000 역사적인 신고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간다. 그래서 참 답답한 우리나라 시장인데 그래서 나쁜 거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나빠 보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 눈치 보고 뒤늦게 쫓아가느냐. 뭐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좋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박살나서 2,400, 2,200 내려가려고 하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장중에 보니까 분명히 장중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었는데 장 막판에 보니까 막판에 매수로 바뀌었더라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여전히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었고 기관들이 한 2천억인가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막판에 좀 팔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좀 주식을 샀었었는데 막판에 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개인들이 매수하다가 손절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들은 매도했다가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들은 매수 규모를 줄였고 뭐 금융투자도 매수 규모를 조금 줄였고 그래서 장 끝나고 보니까 팔지도 살지도 않은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그러니까 막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은 왔다 갔다 하다가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3주째가 그냥 조금 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수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가 눈치 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코스닥도 오늘 좀끔 빠졌죠. 근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려면 저점이 깨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825,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뭔가 얘네들이 문제가 있구나 할 텐데 웬만하면 안 깨질 거예요. 왜냐면 유럽 시장 넘어가고 일본 시장도 넘어가고 미국 시장도 넘어가고 코스피도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잘 지지할 거니까 너무 놀라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는 섹터들을 딱 보면은 뭐 전선 테마, 조선주, 최근에 뭐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엔터주도 움직였는데 오늘 엔터주 쪽에서는 박살이 났죠. 그 엔터주 말고 뭐 다른 엔터주 쪽이 움직였었는데 화장품도 강했고 뭐 등등. 그래서 일부 종목들 저쪽에 있는 애들은 강한데 IT가 요즘 좀 약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결국은 IT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지수가 자 먼저 종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래서 IT 주들은 흔들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수를 올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려야 돼요. 지수가 죽으면 뭐 다 죽죠. 하이닉스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은 지금 조선주 움직이고 뭐 전선테만 움직이고 화장품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쪽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IT가 빠지니까 지수가 안 가는 것처럼 당연히 느껴지겠고 뭐 할 텐데 지수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랬죠. 화장품도 죽어요. 전선테만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2,000 깨지고 1,500 내려가는데 전선테 살아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기가 외국인들이 매일같이 조 단위로 팔아내면서 뭐 한 달 만에 한 40조, 50조를 던져낸다? 전선테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기가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가 하이닉스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다른 나라 상황 보면 IT주들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반도체가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뒤에 계속 좋을 거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죠.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IT가 안 갈 수 없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조만간에 19만 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그래서 한번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불기둥 방송하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세 추천했던 종목을 보면 자 SK하이닉스 오늘 강하게 잘 버텨줬죠.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조만간에 19만 원 돌파하면 얘가 돌파가 돼야 돼요. 19만 원 돌파하고 이제 20만 원 가는 흐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IT 장비주들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미터로 잘 보시면 되고 다음은 가운전선. 자, 전선 테마주들을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언제 했었냐면은 1월 25일 날. 그때 당시에는 뭐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차트가 일단 바닥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이때 당시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죠. 고가를 뚫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뭔가 뚫었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마디, 새로운 힘을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차트가 잠에서 깬 겁니다. 잠이 깼길래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원래 그런 종목들만 그러니까 바닥에서 수소박혀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뭐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 얘기할까? 수소박혀 있는 종목들은 거의 99개, 100개 중에 99개는 일단 머리를 들어야 돼요. 누가 봤을 때에서 야 저거 63빌딩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저런 걸 산다고? 그런 느낌이 나는 애들을 원래 공략하는 게 불기둥 그때 방송에 얘기했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걸 해야 돼요. 강한 건 계속 갑니다. 특히 장이 하락장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면 강한 건 계속 올라가는 특징.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강한 것만 뽑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게 지금 수익률들이 다 100%가 다 넘어가고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강한 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강한 걸 뽑아놨더니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더니 지금은 인공지능 데이터 이슈를 타고 계속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아직도 뭐 상투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지수가 죽어야 되는데 지수는 저는 아직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올라갈 생각만 있는 것 같아서. 유럽 시장이 국가를 돌파를 하고 미국도 조만간에 돌파를 할 거고 일본도 따라가면서 또 신고점 갈 건데 우리나라 시장도 돌파가 될 건데 그러면 전선테마주서부터 지금까지 달린 애들은 더 많이 올려서 더 비싸게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넘겨놓고 도망가겠죠.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에코프로처럼 2년 동안 올린 다음에 떨어뜨릴지 그건 세력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로 들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죽을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저는 조정받아도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 주의니까 그래서 가온전선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나면은 지수가 일단은 급락을 하고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 네트에 메고 오면서 여러분들 현금화하세요. 도망가야 됩니다. 피고름장 될 겁니다. 한 2달 동안 빠질 것 같은데요. 한 6개월 동안 빠질 것 같은데요. 하락장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갖다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이 오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안 죽어요. 지금 쉽게 안 죽습니다. 다음은 LS. 자, 마찬가지 LS도 이제 전선 테마로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 LS 전선 뭐 등등. 어쨌든 강해져. 지금 굉장히 강하게 추세 타고 움직여주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월 1일 날에 드리고 나서 94,900원에 이거 대형주였습니다. 그때 당시도 조 단위가 넘었는데 70.2%의 수익률을 오늘 달성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뭐 LS 전선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LX 일렉트릭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뭐 그거는 뭐 얘가 알겠죠. 뭐 어쨌든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시장이 하락장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나오질 않는다. 하락장으로 되려면 이것도 죽어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 뭐 그런 얘기는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하락장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구산업 이건 그냥 테마주인데 이거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기사 봐서 이제 다 알죠.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왜 폭등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 전선이 다 들어가는데 전선만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것 뭐 구리선만 갖다가 뭐 전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근처에다가 뭐 전력 반조소라든지 이런 것도 지어야 되겠죠. 뭐 전력 반조소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어쨌든 진짜로 선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리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죠. 일부러 지금 광산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세력들이 일부러 광산을 생산량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왜? 가격을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그 기사도 있습니다. 그거 바닥에 있을 때 제가 해드렸던 얘기예요.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올라갈 밖에 없죠. 원자재 가격 원래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니까 뭐 발전소 짓는다고 그래서 전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생산량들을 늘려야 되는데 일부러 생산량을 조절을 한답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67% 올라갔네요. 자, 다음은 풍산. 풍산은 방산주이면서 마찬가지 구리 관련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중인데 조정받아도 또 갈 거예요. 방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주도 강하고 힘이 아직 상승장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개인들은 믿지도 않고 아마 그런 얘기 때문에 안티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강연회 때 얘기했어요. 이 흐름이 하락장이 아닙니다. 하락장을 만들면 이거 거꾸로 두면 하락장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거꾸로 두면 이게 하락장입니다. 우하향으로 내려 꼽죠? 이거 하락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거꾸로 놨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두면 이거 상승장이에요. 다른 나라들보다 좀 영양실조 걸린 상승장, 좀 약해서 그렇지 상승장이 맞습니다. 좀 우리나라도 좀 영양실조에서 좀 벗어나서 좀 건강하게, 좀 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 한번 좀 더 두고 보죠. 왜냐면 지금 조선주 움직여주고 이거 다
몸이 뭔가 피가 돌고 있는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조선주 좋아지고, 그다음에 화장품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좋아지고, 그다음에 증권주 좋아지고. 그러면 IT로는 당연히 와야죠. 다른 나라들은 IT가 강한데. 어쨌든 기승전 IT. 만약 IT 움직였는데 이종 전문가가 그동안 그렇게 IT 강하게 얘네들은 주도주다, 절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움직였는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IT 얘기했던 거 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거 아니라 안 움직이고 IT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IT를 제가 그렇게 대마불사 IT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잊는다. 전 그 다음서부터는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것 이런 게 좋은 거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IT 분명히 간다 그랬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얘도 IT죠. 자, 얘도 주도주 섹터에 있는 대장입니다. 이게 죽어야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안 죽었어요. 아직 강합니다. 이게 죽어야 저도 제 주장을 꺾을 겁니다. 이게 죽으면 하이닉스가 아까 얼마였죠? 이거 다 죽으면 저도 고집 꺾을 수 있어요. 이게 죽으면 이게 추세가 죽어야 돼요. 여기가 깨지고 이게 깨지고 하여튼 뭐 여기가 깨지면 죽는 건데 전혀 죽는 모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잘 견뎌내셔야 돼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난 사람들은 이미 벌써 뭐 불안해서 파신 분들 빼고는 다들 갖고 있는 분들 좀 지루하죠. 더 가져가세요. 올라갈 겁니다. 왜 올라가는지 뉴스를 좀 보세요. 앞으로의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반도체와 로봇들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자, 다음은 YC. 지금 주가들이 안 움직인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얘네들이 가만히가 아닙니다. 움직일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잘 가지?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으시면 되고. 자, YC도 반도체 IT 섹터인데 올라갔다가 지금 주춤주춤거리죠. 아직 힘이 세요. 왔다 갔다 흔들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헤맬 때 있어요. 이게 요때 약간 헤매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직 강한 상태에 있는 애들이 요 잠깐 헤매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왜 잠깐 헤매면서 갑자기 왔다 갔다 오리느냐? 개인 투자자들 곤란하라고. 왜냐면 이게 주구장창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죠. 계속 올라가는데 뭐하러 팔아. 살려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 붙게 되고. 근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들어간 사람들은 불안해서 던지고요. 수익 났던 사람들도 수익이 줄어드니까 불안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중간에 헤매는 흐름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흔든다 그러죠. 흔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YC도 헤매고 흔드는 흐름 과정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또 올리겠죠. 자,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뉴로모픽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다시 조정을 받는데 뉴로모픽, 그러니까 사람의 뇌 모양을 뭐 닮은 뭐 반도체 그러는데 그냥 시스템 반도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이 섹터들이 다시 또 이슈가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애플의 그 CD를 업그레이드하는 판이 이제 나올 거고, 챗GPT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올 거고, 생성형 AI, 삼성전자도 뭘 준비하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뭐 다른 뭐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각각의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이슈들도 지금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로봇에다가 넣고 뭐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실생활에 이제 쓰이는 뭐 그런 단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뉴스가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올라갔다가 아까도 그 전선 테마주들 올라갔다가 헤매는 과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듯이 여기서 헤맨다가 하면 또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다시 또 2구 산업인데요. 아까 2구 산업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두 번 얘기했던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앞서서는 2월 15일 날, 이때에서는 3월 21일 날. 자, 보면은 이번 15일 날은 이때는 왜 여기서 취했냐면 고가를 여기를 돌파를 하니까 강한 모습이 나와서. 근데 바닥이 있으니까 좀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3월 28일 날에서는 여기서 강하게 넘어간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물론 유자리나 요자리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때 자리가 참 매수하기 정말 좋았던 자리라는 게 이제 뒤늦게서 좀 나오죠.
IT도 이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움직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그냥 가만히로 보여요. 돌인지 이게 뭔지. 근데 움직이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게 구리인지 황금인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반도체도 그럴 날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자, 또 다음은 DI. 얘도 이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아까 전에도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랬고 그리고 그 전에서도 YC가 그런 모습으로 조정을 받을 건데 죽는 거 아니에요. 조정받아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DI도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헤매는 과정이 나온 이후에서 다시 또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IT는 일단 올해 내내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거면 하이닉스 죽으면 그러니까 뭐 죽어야 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안 죽을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죽으면 이정 전문가님 지금 IT 죽을 것 같은데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러네요 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부터 죽이고 오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저는 하이닉스 20만 원 당연히 가야 되고 올해 30만 원까지도 올라간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안 죽으면 IT주들 흔들린다고 겁먹지 마셔라. 오히려 조만간에 다시 또 저는 움직인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기승전 IT에 대한 얘기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넥타이 색상으로는 시장을 공부하기에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보다 자세하고 조금 더 신중한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종목들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한전선 대한전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345원이 10%입니다. 14,345원에 10% 비중인데 우선 오늘 종가가 18,110원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도 좋으실 것 같고 앞으로의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전선 테마는 제가 간다라고 요게 저녁 방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는데요. 3월 달 얘기예요. 왜냐? 이유가 너무 단순합니다. 거래가 실렸고 머리를 들어 올렸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린 애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애들은 지금 계속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언제까지 더 올라갈 거냐?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장이 하락장이거나 박스권 장에 지금 뭐 가깝게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해외 시장들은 지금 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거 예전에 에코프로에서 많이 봤죠? 2년 전에. 그때 에코프로 혹시 갖고 계셨나요? 지금 BM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갖고 있는 거 말고요. 지금 갖고 있으면 고생 좀 하시겠네요. 예. 2년 전 얘기하는 거 2년 전. 2년 전 에코프로 BM, LNF 그때 안 갖고 있으셨죠? 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막 쳐다보면 무슨 생각해서 야 저거 맨날 올라가네 너무 부럽다 그랬죠. 네. 그게 지금 전선 테마인 거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면 그때에서의 2차 전지는 어땠는데 모양이 64빌딩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때 네네. 당시 계속 올라갔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네. 맨날 급등하고 많이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원래 주식이 그래요. 계속 한번 움직이게 되면 한번 테마를 타고 한번 움직이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랬고 LNF도 그랬는데 지금 얘들이 안 올라가면 지금 모양이 바뀌었어요. 지금 머리를 숙이고 쭉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지금 질문하신 대한전선도 지금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마찬가지. 이게 뭐 꺾여야 꺾이는 거지 지금 꺾이는 모습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3월 달에서 왜 그걸 그렇게 갈 걸로 강하게 얘기를 했었냐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면 제가 반도체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반도체 움직이기 전에 전선 테마가 움직이는 이유가 인공지능 때문에 움직이니까 결국 이게 가면 순환매가 IT로 올 거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것뿐이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때 당시 거래를 실으면서 우상향으로 머리를 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강하게 얘기했던 건데 자 지금도 그러면은 거래는 계속 실리고 우상향이 지금 꺾인 게 없죠.
재룡전기도 재룡산업도 일진전기도 가온전선도 아직 꺾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네들을 그 짝짓기 매매라 그러는데 쟤네들을 계속 관심 종목에다 혹시 다 넣으셨나요? 안 넣으셨으면 넣으세요. 네. 전선 테마주, 전력 테마주 있죠? 인터넷 보면 네. 되게 많아요.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그다음에 뭐 LS전선, 뭐 가온전선 뭐 되게 많잖아요. 다 네. 넣고 걔네들이 갑자기 어느 날 10% 20%가 급락이 나온다. 그때 확 팔아버리면 됩니다. 쉽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5%를 그 매도를 걸었는데 최고점에서 못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팔지 말까요? 그러니까 파는 타이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종목들을 예. 모아놓으세요. 한 아, 10대 개를 네네. 모아놓고 얘네들이 예. 강하면 뭐하러 팔아요? 이제 움직이는데. 아, 예. 그렇죠? 다른 애들은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좀 덜 올라갔잖아요. 예. 걔네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갑자기 흔들린다 그러면 한번 싹 팔았다가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 다시 조정만 또 사야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승장이라 그러면 이제 안티가 좀 더 생길 텐데 영양실조 걸린 상승장이라 그렇게 그러면 자 지금 영양실조가 걸린 상승장인데 상승장은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그 상승장은 특징이 뭐냐면 갔던 종목이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정받아도 올 하반기까지 계속 올라가고 왜냐면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지어져라 그러면 바로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발전소 지어져라 그러면은 뭐 바로 뭐 한 달 만에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오랜 시간 동안에서 계속 이거를 전기 수급을 또 올 여름에 많이 덥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난 때문에 또 기사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장 안 죽어요. 더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전선 보고 매도를 하면 됩니까? 좀 전에 계속 제가 강조해드린 게 그거예요. 다른 전선주들이 흔들리면 팔았다가 예. 쭉 흔들리면은 다시 사시는 거예요. 아, 네네. 안 흔들리면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전선 분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관련한 테마주들, 대장주들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나가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8,900원에 10%입니다. 네, 18,9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는 18,52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아주 조금 이탈을 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조금씩 내려가요, 계속. 조금씩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다고 하나 시스템 어떻게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을 공략하실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네, 뉴스 보고요. 뉴스에서 뭐래요? 방산주 좋다고 그러나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오케이. 네. 일단은 저는 잘 고르셨다고 보는데 매수 가격은 더 싸게 사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미 한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조정이. 근데 상당히 안전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 추세라는 거는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도 공개방송에서 그 설명을 좀 했었었는데 나아가는 방향이 우하향으로 내려 꼽는 애들은 이게 언제 올라갈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잠을 잔다라고 보는 건데 우하향으로 꼽는 건데 근데 지금 하나 시스템은 우상향이죠. 네. 지금은 물리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자꾸 상승장이라 그러면은 안티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앞에다 뭘 붙이는데 어쨌든 상승장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 트렌드 있는 종목을 사거나 물려도 그쪽에 물려야 돼요. 근데 방산주들은 다 우상향입니다. 웬만한 다 우상향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우상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게 살 건가만 잘 고민하면 되는 거지. 이건 뭐 물렸다고 고민할 게 아니에요. 뭐 사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그저께 사셨죠? 며칠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뭐 어제 그저께죠. 그렇죠? 며칠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수익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네. 차라리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 단기 추세로 봐서는 17,000원짜리가 물론 안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수로 봐서는 조만간에 유럽 넘어가고 미국 넘어가고 일본 넘어가면은
다시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다 내려올 것 때문에 겁내지 말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시고 안 떨어지면 계속 갖고 있다가 좀 시간이 좀 지루하더라도 다시 2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절반을 파세요. 왜냐면 단가가 높으면 또 흔들릴 때 또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2만 원 가면 절반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시고 팔았던 거. 그렇게 해서 절반을 가지고는 그렇게 갖고 놓으셔도 되고 나머지 그냥 절반은 팔지 말고 어차피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넘어가 버리게 되면 거기가 이제 바닥이 돼서 당분간 그쪽을 안 주고 계속 상방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미친 장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장이 가끔 가다가 미쳐갖고 막 날뛰어요 막. 그러니까 그 막 폭등하는 장들이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 다른 나라 막 다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한번 방산주가 됐든 IT가 됐든 지금은 전선 테마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이 다른 쪽에서도 그 날뛰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하나시스템은 우선 2만 원 선에서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해운. 네, 대한해운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50원에 20%예요. 2,150원에 20% 비중. 자, 대한해운 오늘 종가는 2,135원입니다. 자, 2,150원 매수가이신데요. 자,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건 박스권이네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얘는 추세를 한번 먼저 보자면 추세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고는 싶어 하는데 우상향은 아니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는 또 고점에 또 저항에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해운주를 다시 강하게 땡겨 올리면 조선주가 강하니까 그래서 조선주 다음으로 해운주로 순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근데 이걸 순환해가지고 얘네들도 조선주처럼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는 것보다는 일단 2,2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는 한번 파시고 그리고 2,700원에서 만약 3,000원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걸 버릴 필요는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잠수 타다가 안 좋은 상황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끝났어요. 얘도. 그러니까 주구장창 샀더니 맨날 물타기 했더니 맨날 떨어진다 해가지고 막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욕하고 막 했던 그런 시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졸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스권이니까 매수 단가를 더 낮추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2,200원에서 2,500원 사이 한번 팔고 2,700원에서 3,000 사이도 팔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함부로 사지 말고요. 기다렸다가 또 조정받으면 다시 또 뭐 1,800원, 뭐 1,700원으로 내려가면 또 다시 사고 또 2,200원 가고 2,500원도 팔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장기 투자하지 말고 매매하시라는 얘기였어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사고 파는 매매 전략이 조금 더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T 로보틱스요. 네, T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건 17,320원에 50%요. 네, 17,32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50% 비중을 갖고 계신데 종가가 15,750원이니까 좀 걱정이 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비중도 갑자기 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 있는가 싶어서. 오늘 또 8%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죠. 비중이 커서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로봇주들은 작년은 좀 괜찮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별로 움직임이 좀 그렇죠. 지금 차트들도 약간 좀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로봇이 앞으로의 미래가 좋은 거는 맞는데 이 대부분 로봇주들을 그러니까 로봇주들 내면을 까보면 적자 회사들이 많고, 뭐 지금 인터넷에 막 그 로봇 대전 해가지고 막 뭐 덤블링하고 그 현대에서 그러니까 현대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수준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청소기 집에 혹시 로봇 청소기 갖고 계시나요? 네. 그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는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합니다. 로봇주들은. 어느 정도 좀 감은 잡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로봇주들이 좋다고는 보는데 예. 진정한 로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막 터미네이터 아시죠? 그렇게 움직이는 인공지능 그런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의 뚜껑을 열어보고 얘네들이 회사를 들어가 보면은 다 보면은 되게 단순한 로봇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그걸 갖고는 앞으로 인공시대를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봐봐요. 적자. 그리고 이거 회사 홈페이지 가면은 제가 얘기한 그런 사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한테 지금 러브콜을 열심히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그래도 뭔가 기술이 되니까 계속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근데 대부분의 그 기업들의 로봇들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주를 이쪽을 최근에 이걸 선택하셨잖아요. 네. 이쪽보다는 인공지능 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로봇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간 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뉴로모픽 해갖고 뭐 인간의 뇌를 닮은 무슨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은 이쪽 로봇주에서는 그쪽이 저는 각광을 받을 거라 보고 지금 로봇주들은 이제 조금 옥석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머스크도 뭐 1,500만 원짜리 뭐 로봇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오픈 AI도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뭘 내놓겠다. 뭐 현대도 내년에 나와요. 물론 이제 처음에서는 자기네들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 그러니까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쓰려는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사람처럼 막 물건 옮기고 막 되게 정교하게 그런 로봇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봇이 나오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T-로보틱스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실적도 안 나오고 로봇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얘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별로 신통치 않고 다른 로봇주들도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지금 로봇주들의 전체적인 차트들 뭐 두산은 뭐 기계주니까 얘는 잘 움직여. 두산 로보틱스도 좀 별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움직임 나쁘지는 않은데. 강한 모습이 안 나오고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다른 로봇주들도 상태들이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좀 더 제가 솔직하게 더 얘기하자면 로봇주들은 피하고 반도체로 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고 그쪽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물린 게 크지 않으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반등은 나올 거예요. 아직 로봇주들이 뭐 아직 기대감이 완전 죽어가지고 안 간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수익이 나면 교체하세요. 안전하게. 어차피 로봇 만들려면 반도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애들은 어차피 쓰일 거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로봇이라는 거를 완성품을 만들거나 로봇을 제조하는 애들이 그 두산이 아니고 그 현대에서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막 뛰어다니고 덤블링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런 로봇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얘네들은 다 잠수 탈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뭐 너무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일단 수익 날 때 잘 한번 교체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전환이 됐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시장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고영요. 네, 고영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590원에 10%. 18,59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는 15,51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궁금하시고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고영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부근선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 추가 매수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초과 매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고. 근데 빠졌는데 지금 손실이 지금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불안하신가요? 안 올라올까 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기다리시는 시간이 이유는 있는 편인데. 예. 뭐라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요? 예, 예.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예. 보니까 마이너스 15% 정도네요. 뭐 한 20% 넘는 줄 알았더니 15% 정도밖에 안 됐네요. 차트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되게 세게 움직여갖고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반도체인데 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면서 HBM도 들어가지만 인공지능 얘가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로봇 테마가 있는데 과거에 로봇 테마 움직일 때 거기에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애도 맞아요. 얘는. 그래서 뭐 로봇으로 움직이든 시스템 반도체로 움직이든 HBM으로 움직이든 로봇을 조립하고 완성하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 머스크랑 싸워서 이기면은 제가 인정해 주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로봇 만들어갖고 머스크랑 싸워서 이겨서 성공할 수 있는 쪽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나 LG나 아니면 현대 이렇게 대기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영처럼 반도체 쪽이 유리한데 그래서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장비 제조 를 목적으로 뭐 등등등등 무슨 뭐 납품 검사기 뭐 반도체 검사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적 컨센서스를 봐도 적자 회사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늘어나고요. 내년엔 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는 좀 줄었는데 올해는 그 시가총액도 조 단위입니다. 1조짜리 종목이고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향이죠. 그래서 매출액도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고 점점 좋아질 회사라서 차트도 뭐 이렇게 이 정도 위치면 결론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뀐다. 추가 매수는 조만간에 하이닉스가 한 19만 원 돌파가 되면 추가 매수를 노려보세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가격선에서 얼마 정도로 올라갈 것 같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아니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추가 매수? 하이닉스가 19만 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추가 매수를 하세요. 가격을 보지 말고 하이닉스가 19만 원 넘어가면. 예. 네, 이렇게 시그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상담 접수가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정수 전문가님 다시 출연해 주실 예정이시니까요. 다음 주 방송 노려서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매일매일 전략 관련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불사 IT 종목들은 흔들려도 간다라고 시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대한전선 추세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하죠. 추세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나시스템은 2만 원 선에서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하시고요. 남은 물량으로 매매를 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